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거고요. 출석은 제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회원가입 기능 아티클 라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 할 정보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걸 입력을 받아서 회원가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이디 입력하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이 있어요. 얘는 어떤 기능이죠? 네, 중복은 이제 아이디 쪽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 비밀번호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죠. 얘를 만약에 ASDFG 라고 쳤는데 여기서 ASDFH 라고 쳤대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확인 칸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을 2번 받게끔 하는데, 일단 이 기능 말고 입력을 받는 것까지만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회원가입 기능을 이거는 얘를 참고하시면 된다, 이게 힌트고요. 똑같아요. 사용자 입력 받아야 되고, 얘를 이제 뭐 조립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라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30분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25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티클 라이트를 참고해서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아티클 라이트를 보면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기능이었죠? 게시물 아이디랑 날짜 데이터까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제목 입력 받고 내용 입력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티클 객체를 활용해서 조립을 했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한 글이 어딘가에서 버려지지 않게끔 잘 보관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이 생성되었다라는 문구를 띄워주는 부분이었고요. 멤버 회원가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게시글 하나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게시판에서 게시글 하나 쓰듯이 회원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클 라이트를 참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요, 아티클 라이트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 다 위아래가 if면 안 되니까 하나 else if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좀 수정을 해줄 겁니다. 라이트는 밑에 그냥 두고요. 그래서 여기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조인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얘는 내비두고요. 여기를 좀 건드려 볼게요. 로그인 아이디, 우리가 입력 받아야 되는 게 실제로 다르니까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이 변수도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얘도 로그인 패스워드. 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 받아야 되는 게 더 있죠.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친구랑 이름까지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2개 더 해줄 거고요. 얘는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 로그인은 빼죠. 비밀번호 확인만 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로그인 패스워드 CHK, 얘는 체크의 약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단어예요. 얘는 네임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일단 우리 명령어 이거 입력했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입력받는 창으로 옮겨지겠죠. 우리가 게시글 쓰듯이 실제로 입력받는 칸이 나올 거고요. 다 입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멤버, 얘는 회원이죠. 회원은 게시물이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기능은 만들 수 있지만 애초에 가지고 있는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게시물은 게시물이고 회원은 회원이죠. 그럼 우리가 게시물을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조립을 하고. 그럼 회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원도 아티클처럼 객체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객체 만들어서 조립할 거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DTO 클래스에다가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아티클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사하지만 똑같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멤버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멤버 객체에다가 조립을 하는데 이 아티클처럼 우리가 입력받은 거 다 조립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얘도 조립해야 되나요? 이거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인가요? 우리 어차피 비밀번호 하나 알고 있는데 얘는 굳이 조립해줄 필요는 없죠. 얘가 입력 받았을 때 서로 다르면 그때 걸러주는 역할만 하고 얘는 실제로 조립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정도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생성자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내용을. 밑에다 할 걸 그랬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가 없는 기능이고요. 자, 아이디랑 REG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 데이터는 어차피 자동으로 입력을 받는 거니까 우리 얘네 입력 받은 거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멤버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멤버로 쓸 수 있겠죠? 클래스 있으니까 타입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는 멤버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회원, 게시물을 관리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회원을 관리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둘이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그 멤버도 나오겠죠. 그럼 웃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멤버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타입이 멤버여야 되고요. 그리고 멤버스도 처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도록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임포트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 멤버 객체를, 멤버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쓸 건데 임포트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임포트가 2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임포트 멤버는 여기 들어있고요. 원래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자바 랭 리플렉트라고 하는 곳에 멤버라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되죠. 이거 아니죠. 잘 골라서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자, 임포트를 해주고 나면 이제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네, 얘가 뭐라고 하고 있네요. 얘 생성자인데 얘가 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얘 이름이 아티클이라서 그래요.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똑같은 이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얘 바꿔줬더니 에러 사라졌고, 여기 와서 보니까 얘도 사라졌죠. 그리고 얘는 멤버스에다가 애들을 해줘야겠죠. 누구를? 멤버를.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바꿔줄까요?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얘를 그냥 그 회원 번호로 그냥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니다, 얘를 이걸로 하죠. 해도 될 것 같아요. 로그인 아이디로, 번이 아니라 아이디 나오고 회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아티클 라이트 기능 그대로 복사에다가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거 필요한 대로 좀 수정을 해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티클 객체로 조립하던 거 멤버 객체로 조립하라고 바꿔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티클스에다가 추가하던 거를 멤버스에다가 추가하라고 바꿔준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추가를 해준 거죠, 만들어서. 그리고 멤버라는 클래스도 아티클 클래스랑 역할이 비슷한데 같은 DTO 역할이잖아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생성자를 통해서 그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을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지도록만 해준 거예요.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멤버 조인이죠. 아이디 입력 밖에 나오네요. 비밀번호 입력 밖에 나오고요. 확인하게 나오고요. 이름 입력하면 이제 테스트 회원님 환영합니다 라고 잘 나오죠. 그쵸?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이것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멤버스에 이 회원에 대한 정보가 객체가 하나로 만들어져서 멤버스에 들어있겠네요. 또 정확히 말하자면 멤버스에 이 회원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잘 들어갔겠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멤버스에 멤버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로그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로그아웃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일단 요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티클이랑 멤버랑 둘 다 DTO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DTO 패키지 안에 둘 다 같은 성질을 띠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유사하죠, 생기는 것부터가. 그리고 얘네들의 역할은 비슷하죠. 게시글 조립, 회원 조립, 회원 정보 조립, 역할이 똑같잖아요. 둘 다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바꾸고 있는 와중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애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얘네 둘이죠. 얘네 둘은 제가 아이디 처음 말씀드릴 때 고유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유 번호는 사실 게시물, 회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어떤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 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일련 번호식으로 아예 공통으로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REG 데이트 같은 경우도 현재 날짜 뭐 이런 거 이제 얘네들이 공통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얘는 다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DTO 패키지 안에 DTO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아이디랑 REG 데이트를 여기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DTO를 상속받으면
그러면 멤버 클래스 안에서 이 두 변수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상속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워버리고 DTO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러면 id랑 RETDate 중복되는 경우에 뭐 다른 클래스가 또 만들어졌대요. 뭔가를 조립해야 돼서 또 만들었는데 id랑 RETDate 필요하대요. 그럼 DTO 상속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상에 치명적인 오류들이 좀 있는데, 자,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했어요. 비밀번호 입력을 했고요. 비밀번호 확인해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쳐요. 근데 이름을 받게끔 넘어가죠. 그리고 이름을 입력을 하면 가입이 됐대요. 일단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네, 비밀번호가 다른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가 다르면 필수 정보 어쩌고 하면서 아예 뭐 비밀번호가 다르다 하고서 안 넘어가죠. 이렇게 같으면 넘어가는데 틀리면 이거 빨간색 에러 나면서 가입이 안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자,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콘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다르대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 이 명령어부터 다시 받게끔 할 거냐, 아니면 아이디부터 치게 할 거냐, 아니면 비밀번호부터 다시 치게 할 거냐, 비밀번호 확인만 다시 치게 할 거냐, 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을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안 보이게끔 잘 해놓죠. 뭐 어떤 사이트는 뭐 체크박스 누르면은 이게 실제로 문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비밀번호 입력은 안 보이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A, B, C, D, E, 1, 2, 3 이라고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난 그렇게 쳤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확인해서 A, B, C, D, E, 1, 2, 3 이라고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대요. 이러면 얘가 오탄지 얘가 오탄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확신이 없죠. 나 여기 분명히 잘 친 것 같은데? 하고 여기를 다시 쳐봐요. 그럼 얘가 또 안 된대요. 만약에 난 분명히 똑같이 쳤는데 안 된대요. 그럼 얘를 잘못 친 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입력을 다시 받아야겠죠. 일반적으로 비밀번호 확인을 했을 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정확히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것도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이름을 입력 받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작성한 지금 현재 코드에서 문제점 하나, 비밀번호 체크를 안 하고 넘기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가입한 회원이 테스트 1 회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테스트 1로 또 가입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여기 회원 앞에 있는 거는 아이디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디가 똑같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비밀번호를 받게끔 넘어가죠. 다 넘어가고 가입이 되네요, 실제로. 그러면 테스트 1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벌써 둘이나 생겨버린 거죠. 네,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얘가 중복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입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로그인을 한다고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 다 돼 있죠. 근데 얘가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이 안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거 제 아이디예요. 비밀번호를 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비밀번호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비밀번호는 중복 체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러면 저랑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이 저랑 실제로 비밀번호 만약에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걸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제 걸로 로그인이 될까요? 그 사람 걸로 로그인이 될까요? 모르는 거죠. 랜덤으로 로그인이 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때문에 아이디는 무조건 중복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가입 기능을 만들 때는. 그리고 패스워드는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위해서 무조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수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비밀번호 중복 체크,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부분. 일치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하는 기능과 일치하면 넘어가서 이름을 입력받게 하는 기능, 그거 하나랑요, 아이디가 일치할 때 가입을 못하게 하는,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시면 돼요. 자, 아이디 쪽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멤버 객체를 사용해서 이 입력받은 정보를 조립했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객체가.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객체를 멤버스에 넣고 있죠. 그럼 멤버스가 있으면 여기 회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아이디랑 여기 들어있는 아이디랑 여기 들어있는 아이디랑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순회해 봐야겠죠. 자, 순회해서 일치하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혹은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면서 가입을 시키면 되고요.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아서 가입이 가능하면 비밀번호 입력받게끔 넘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현하는 거를 내일 수업 전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이 상태를 한번 컴퓨터를 드리기 전에 요걸 안 했네요. 얘도 바꿔줘야죠. 아티클스 사이즈가 아니라 멤버스 사이즈로 바꿔줘야겠죠. 네, 요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정도까지 해서 커밋을 해 드릴 테니까 이제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그 기능들을 고민을 해보세요. 커밋을 하죠. 이 기능을 다 하신 분들은요, 내일 이 회원가입 기능 다 하고 나서 컨트롤러로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어서 좀 이전하고 추가하고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알고서 이미 배워서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얘는 뭐라고 할까, 회원가입 기능, 기연충, 중복 체크, 비밀번호 확인, 아이디 중복 체크, 이렇게 하죠.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한 거 수업 페이지에 다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코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 내일 수업 전까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을 해결해서 와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